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숫자 하나가 금융시장 전체를 그야말로 뒤흔들어 놨습니다. 바로 8월 고용보고서인데요. 아니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까지 난리가 난 건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숫자입니다. 22,000. 이게 뭐냐면요. 8월 한 달 동안 미국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의 수예요. 그냥 숫자로만 보이시나요? 사실 이건 시장의 예상을 그야말로 산산조각 낸 정말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만약에요, 이 숫자가 그냥 한 달짜리 해프닝이 아니라 미국 경제의 거대한 흐름 자체를 바꾸는 신호탄이라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가능성을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네, 먼저 8월 고용 쇼크 그 실체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대체 숫자들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뜯어보자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야기의 핵심이요. 시장 전문가들은 그래도 7만 5천 개는 늘겠지 하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결과는 고작 2만 2천 개. 예상치의 3분의 1에도 한참 못 미치는, 이건 뭐 말 그대로 어닝 쇼크 수준이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안 좋은 소식은 뭐냐면 이미 발표됐던 6월하고 7월 수치까지 다시 계산해 보니까 총 2만 1천 개나 더 줄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8월의 부진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고용시장의 둔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최근 신규 일자리 증가세가 얼마나 가파르게 꺾였는지 한눈에 보이죠. 3개월 이동평균으로 보면 고용 증가세가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하락세가 정말 뚜렷합니다. 다른 핵심 지표들을 봐도요, 신호는 전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4.3%로 올랐고요. 임금 상승률은 3.7%로 둔화됐어요. 심지어 평균 근무 시간도 줄었고 경기를 미리 보여준다는 임시직 고용마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한 목소리로 지금 노동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쁜 소식이 쏟아졌는데 금융시장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즉각적인 파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주식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했죠. 고용이 이렇게 안 좋다는 건 경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잖아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 커지면서 주가는 곧바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채권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경제가 나빠지네? 그럼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리려 하겠구나. 바로 이 기대감에 베팅하기 시작한 겁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니까 채권 가격은 오르고 반대로 채권 금리는 떨어진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논리 그대로 미국 달러의 가치도 떨어졌습니다. 미국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 강해지니까 달러의 매력도 자연스럽게 줄어든 겁니다. 자, 그럼 이 보고서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인데요. 바로 미국 노동시장의 문제가 일할 사람이 없는 공급 부족에서 일자리가 없는 수요 약화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다는 결정적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일할 사람 좀 구해주세요 이랬다면 이제는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채용을 줄여야겠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다는 문제에서 일자리가 없다는 문제로 게임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인 거죠. 그리고 노동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는요,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 부문 일자리 증가폭이 지난달에 딱 절반으로 뚝 떨어졌고요. 그나마 생기는 일자리도 헬스케어처럼 경기를 잘 안 타는 특정 업종에만 쏠려 있어요. 오랫동안 일자리를 못 구하는 장기 실업자도 늘고 있고요. 그리고 마침내 실업자 한 명당 구할 수 있는 일자리 개수가 1개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202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그냥 저희의 해석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미국 중앙은행 의장인 제롬 파월이 바로 얼마 전에 했던 말과 정확히 맞아떨어지거든요.
그가 고용 관련 위험의 균형이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경고를 했었는데 이번 데이터가 바로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걸 딱 보여준 셈이죠.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관심은 온통 한 곳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연준의 다음 행보, 특히 9월에 열릴 통화정책회의죠. 과연 연준은 어떤 카드를 꺼내들까요? 108.6%. 이 숫자는 시장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아니, 잠깐만요. 확률이 어떻게 100%를 넘을 수 있냐고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는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확률이 100%를 넘는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 인하를 단순한 예상을 넘어서 이건 무조건이야, 거의 확정된 사실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고용보고서가 연준의 금리 인하 버튼을 누르게 만든 결정적인 증거가 된 셈이죠. 전문가들 생각도 똑같습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바클레이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9월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한두 차례 더 내릴 거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명확합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올해 말까지 최소 2번, 많으면 3번의 금리 인하가 온다는 겁니다. 연준은 이제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지금 움직이는 것이 경기 침체를 피하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요? 고용시장의 이 급격한 냉각이 어쩌면 더 큰 문제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